이 프로그램은 총 8차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스마트 친환경 도시를 주제로 학생들은 도시 문제를 정의하고 생성형 AI와 3D 설계 도구, 메타버스 환경을 활용해서 직접 도시를 설계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발표까지 해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프로그램은 진로 교육과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스마트 도시를 설계하면서 만나는 스마트 시티 엔지니어, 도시 계획가, 환경 디자이너, AI 기반 서비스 개발자와 같은 미래 유망 직업군을 자연스럽게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1차 시는 지구를 위한 집 얼마나 알고 있니입니다. 진입, 도약, 성장 과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차 시와 2차 시는 진입 과정, 그 다음에 3, 4차 시는 도약, 그 다음에 마지막 5, 6, 7, 8차 시는 성장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는 지구를 위한 집 얼마나 알고 있니인데요. 디지털 세상 프로젝트의 시작점이고요. 이후에 스마트 도시와 AI로 확장되는 학습 여정의 기초 개념 형성 단계입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왜 친환경 집이 중요한가를 이해하고 세 가지 대표적인 주거 형태를 비교해 보면서 미래형 주거에 대한 상상력을 넓힐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총 활동 4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 1에서는 친환경 하우스의 개념과 사례를 살펴보고요. 활동 2에서는 살펴본 사례를 통해서 친환경적 기술 요소를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 3에서는 친환경 하우스가 기후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활동 4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활동 1에서는 3가지 친환경 하우스 사례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패시브 하우스, 두 번째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마트 홈 사례를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단순히 이런 사례를 나열하기보다는요, 이 기술들의 각 집을 대표하는 기술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 필요한지 이런 탐구형 질문을 좀 던지면서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좀 생각을 곰곰이 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과 사례에서는 그 세 집을 공통점과 차이점도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알고 싶은 내용들은 생성형 AI, 리튼을 활용해서 질문을 하고 좀 더 탐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 2에서는 친환경 기술 요소를 정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고효율 창호, 실생활에서 많이 있잖아요. 이중, 삼중 유리창을 통해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처음 들어보는 열 회수 환기 장치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얘기도 해보시고 왜 필요한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도록 하시면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를 통해서 조금 더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구성을 했고요. 활동 3에서는 앞에서 봤던 요소들을 생각해서 친환경 하우스가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하도록 했는데요.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좀 토론하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것처럼 제시된 예시를 통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교육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어, 생각보다 많은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 직업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의 주제인 친환경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좀 역할 감각을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서 들어가는 도입부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인데요. 아이들 사실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그냥 몸에 체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지금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옛날보다 여름이 더 더워지는데 왜 옛날보다 여름이 더 더워질까?
그러다 보면 왜 전기를 아껴 써야 될까?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왜 우리한테 전기를 아껴 쓰라고 할까? 이렇게 조금 생활 속에서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한 배경 질문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2차 시는 똑똑한 집 속에 숨은 비밀 IoT 탐험대인데요. 앞에서 너무 이론만 했다면 이제는 간단한 교구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친환경 스마트 하우스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런 IoT 기술의 개념과 원리를 체험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아이들이 직접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는 데 중점을 두는 차시입니다. 활동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활동 1에서는 IoT 개념 및 실생활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있고요. 활동 2에서는 간단한 IoT 교구를 실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하고 한번 해봤을 때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른 그런 설명보다도 직접 만들고 체험해 보는 것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활동 3에서는 아이들이 이 IoT 교구를 통해서 나만의 친환경 하우스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어, 아이들이 IoT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영상을 제시해 놨거든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IoT에 대한 예시가 들어있는 동영상을 도입부해 놨고요. IoT가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내용인지 무엇에 관련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개념을 좀 다룰 수 있도록 했는데요.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하는 기술이다라고 얘기해주면 조금 어려워하지만 집에서 에어컨을 앱으로 킨다든지 집에서 추울 때 밖에 있는 차에 시동을 미리 걸어놓는다든지 생활 속에서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예시들을 들어주시면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설명 후에는 IoT 빗물 감지 센서 하우스를 만들어 보는데요. IoT 교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게 가장 좀 간단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를 골랐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교구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반이 지금 현재 제가 4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반 아이들도 쉽게 이렇게 설명서 보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조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순서가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미리 한번 읽어볼 시간을 주시는 것도 좋고요. 같이 1번부터 순서대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작동도 한번 해보고요. 어떤 기술들이 여기에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레이민 스토밍을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이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시간인데요. 친환경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다양한 IoT 기술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보고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왜 그게 필요한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서 아이들이 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 개념이 사실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서 리튼, 생성형 같은 것을 활용해서 좀 아이디어를 피드백을 요청하고 보완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조별 기획서와 시각 자료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발표해보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아보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넣었는데요. 좀 앞에 만들기 시간이 좀 타이트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다던가 그렇게 좀 줄여서 활동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앞에서 캔바와 캔바와 미캔 이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캔바를 자유롭게 잘 사용하는 아이들이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캔바를 처음 사용하는 학급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이렇게 만들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자기 경험에 대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3차 시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나만의 친환경 스마트 하우스를 설계하는 단계인데요.
앞선 1, 2차 시에서 친환경 집의 필요성과 다양한 IoT 기술을 탐색을 했다면 이번 수업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집을 직접 기획하고 3D로 시각화해서 창작 중심 활동입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아이들 친환경 기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에 맞는 구조를 구상을 하고요. 팅커캐드를 활용해서 설계 역량과 그다음에 공감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3차 시도 총 3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활동 1호에서는 이 시간에 사용되는 팅커캐드에 대해서 사용법을 익히고요. 활동 2에서는 간단하게 친환경 스마트하우스를 설계하고 활동 3에서는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모델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요. 팅커캐드가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복잡한 설치 과정도 없어서 선택을 했는데요. 팅커캐드를 처음 사용하는 학생들은 괜히 거부감이나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차시 전에 우리가 세 번째 차시에서는 시간에서는 팅커캐드를 배워볼 건데 혹시 집에서 유튜브나 인터넷 활용해서 한번 사용법을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라던가 아이들이 미리 한 번씩 학습해 올 수 있도록 전 차시에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 아이들 데리고 했을 때도 애들이 직관적으로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바로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게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략적인 형태만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할 때는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면 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적인 거에 치중하기보다는 이 그 각각의 기능에 조금 충실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팅커캐드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사용법을 익히고요. 사용법이나 활용에 관해서도 제가 동료 영상을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걸 시작할 때 바로 처음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미리 교사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학급을 만든 다음에 학생을 추가해 놓으시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기본 기능에 대해서 넣어 놓았는데요. 아이들 보더니 바로 어떻게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원체 기계를 많이 쓰고 잘 다루다 보니까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활동 2에서는 설계 아이디어 구상 및 스케치를 하는데요. 어떻게 설계할 건지, 나의 집은 어떤 느낌으로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어렵겠는데, 표현하기 어렵겠는데, 이건 필요가 없는 것들을 굳이 만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친환경 스마트 하우스가 주제인데, 나무만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집에 조금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요소와 스마트적인 요소가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조언을 해주시고요. 팅커캐드 실습 전에 이런 순서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요. 그냥 아이들이 무조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구조를 만들고 구조 위에 지붕을 올리고 그 옆에 창문과 문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상했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스마트 친환경 기술들을 배치해 보자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순서대로 잘 따라하니까 꼭 순서를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 3에서는 제작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 창의력이 좀 뛰어나가지고 다양하게 활동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보다도 아이들이 더 다양한 느낌의 것들을 많이 잘 만들었던 것 같고요. 만든 다음에는 아이디어를 모델링한 것들을 친구들과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좀 설계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 사용해왔던 생성형 AI한테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주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한 다음에 자기 평가표와 수업 되돌아보기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어, 4차 시에서는 그동안 아이들이 고민하고 설계한 친환경 스마트 하우스를 직접 소개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4차 시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친환경 스마트 하우스 전시회입니다.
활동은 세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혹시 3차 시에서 조금 시간이 모자랐던 친구들은 4차 시까지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주시는 것도 한 팁일 것 같고요. 아이들이 조별로 발표를 하고 활동 2에서는 피드백도 하고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표 순서도 조금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발표를 듣는 친구들의 자세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교실에서 수업할 때 발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뒷사 하실 때도 발표하는 자세와 들을 때 주의점 같은 것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좋았던 점, 그다음에 나쁜 점보다는 개선할 점은 뭐가 있을까라고 말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기분이 좀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별로였던 점보다는 개선할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발표를 할 때는 저희가 사용했던 뭐 캔바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발표가 좀 서툰 친구들은 선생님들께서 조금 옆에서 이런 아까 순서 나온 것처럼 발표하면 되라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활동 2에서는 그런 구조나 기능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조금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쁜지 그런 거보다는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되게 좋다. 아이디어, 친환경적인 아이디어가 이렇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칭찬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개선 의견이 조금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활동 3에서는 평소 실천 가능한 친환경 생활 방식을 정리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친환경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는 또 생성형 AI를 또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을 통해서 다양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 6, 7, 8 차시는요, 이제는 드디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진짜 중요한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으로 제가 묶어놨어요. 오차시는 스마트 친환경 도시 얼마나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과 함께 도시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과 스마트 기술을 한번 연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집을 중심으로 친환경과 기술을 다뤘다면 이제는 좀 시야를 넓혀서 도시 전체의 스마트 친환경 구조와 가치를 탐색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실제 존재하는 다양한 스마트 도시들의 사례를 분석하고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핵심 요소들을 이해하면서 나만의, 자신만의 미래 도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2차 시는 활동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스마트 친환경 도시 얼마나 알고 있니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친환경 도시 사례를 탐색을 하고요. 활동 2에서는 이 도시들, 사례들을 중심으로 핵심 요소를 정리하고 활동 3에서는 내가 꿈꿔왔던 미래 도시 스케치 및 아이디어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뒷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로 탐색에 관해서 어,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뒷사 교환을 짤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는 바로 이 네옴시티였거든요. 사실 이 네옴시티에 대해 처음에 나올 때는 와, 대박 했는데 요즘 조금 아쉽긴 하잖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꿈꿨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도시가 진짜로 언젠가 이루어진다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옴시티를 제가 여기다 사례로 넣었고요. 우리나라에는 혹시 없을까 찾아보니까 송도도 약간 스마트 시티를 꿈꾸면서 만들고 다양한 친환경 설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사례도 넣어 놓았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아랍에미리트의 마스다르 시티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긴 탄소 배출을 0을 목표한 친환경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고요. 단순히 이게 도시의 특성만을 나열하지 마시고 왜 이런 도시가 필요했는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면서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를 통해서 또 다른 사례라든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를 통해서 알아낸 친환경 도시의 핵심 요소들을 정리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친환경 그 스마트 하우스가 약간 축소판이고 거기서 조금 넓어진 게 이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친환경적 핵심 요소들이 확장된 개념으로 친환경 도시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별로 정리하고 검색하고 알아본 내용들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패들렛을 저는 활용을 했고요. 패들렛 외에도 요즘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으시잖아요. 또 프로그램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이제 아이들이 단순하게 이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여기서도 뭐 종이를 사용하든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그런 개념, 친환경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모을 때 보니까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비교해 보는 것도 참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 어떤 것들을 발표를 해야 되는지 좀 적어 나왔거든요. 저는 이렇게 항상 예시를 좀 적어 놓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꼭 아이들이 좀 쭈뼛쭈뼛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씩 조금 예시로 제시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환에도 예시라던가 안내하는 질문들을 조금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정도인데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가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런 것들도 최신 트렌드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 4에서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직업 알아보기인데요. 아까 친환경 스마트 하우스와 비슷한 직업들도 있고, 도시 그 설계와 관련된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떤 일을 할지, 저는 이거 수업을 할 때 이름만 보여주고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아? 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퀴즈 같은 것도 한번 내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름 보고 에코 디자이너는 뭘까? 어떤 일을 할까? 했을 때 아이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는 활동도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차시에서는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친환경 도시거든요. 저는 여기 이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 AI와 도시를 연결짓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전까지는 이제 뭐 친환경 집과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탐색하고 설계해 왔다면 진짜 이번 시간부터는 AI가 스마트 도시 설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그다음에 AI 기반의 도시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하는 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AI 도시 설계 활용 사례를 학습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친환경 도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시간. 그 다음에 진짜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할 건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AI 도시 설계 활용 사례를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요. 학생들한테 AI가 도시 설계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례 중심으로 먼저 아이들한테 흥미를 좀 끌 수 있게 동영상을 좀 넣어놨고요. AI가 도시 설계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간단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각적인 자료와 내용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보면서 AI가 능력 어떤 부분에서 힘을 발휘하는지, 복잡한 도시 문제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해결하는 데 주로 쓰인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술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다는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 하면서 미래 도시 설계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같이 생성의 AI와 함께 하면서 아이디어를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그냥 생각해봐, 적어봐 하면 아이들이 참 어려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순서를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애들아,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번 몰아볼 건데 주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친환경 스마트 도시가 뭐였지? 이렇게 질문도 한번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한번 공간별로 아이들이 도시하면 너무 범위가 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간으로 좀 나눠서 아이들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집에서부터 집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AI를 활용하고 있지? 집에서 학교를 갈 때 교통 부분, 또 학교에서는 어떻게 AI가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이제 공간을 조금 넓혀가면서 도시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과 함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패들렛에 있는 그 캔버스 기능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것들도 활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를 이렇게 스케치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는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스케치를 해봤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AI 기능을 사용해도 좋지만 이번엔 직접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스케치하고 시각 자료로 한번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이거는 캔바 활용해서 저는 자료를 구성을 했는데 아이들이 캔바 이런 거 좀 활용이 어렵다면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는 다양한 뭐 한글이라든지 그런 것들 PPT를 아이들이 많이 썼다면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펜슬을 원래 많이 썼던 학급 같은 경우에 이제 캔바를 활용하시기 되게 편한데 아이들이 해보지 않았을 땐 좀 발표하는데 발표하는 게 중요한데 그 자료를 만드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익숙한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이제 마음 편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캔바나 미캔 아니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7차시인데요. 7차시는 이제 그 옛날에 코스페이시스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이제 딜라이텍스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딜라이텍스라는 그런 메타버스 도구를 통해서 직접 스마트 친환경 도시를 설계하고요. 시각화하는 실습 중심의 수업입니다. 지난 차시까지는 탐색하고 설계했던 아이디어를 이제는 3D 가상 공간에 구현을 하고요. 학생들의 공간 구성 능력, 창의력, 디지털 기술 활용력을 통합적으로 키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2차 시는 세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활동 1에서는 딜라이텍스 기본 사용법을 익히게 되고요. 활동 2에서는 환경도시 주요 요소를 구성을 하고, 활동 3에서는 마지막에 구성한 도시의 AI 기술 요소를 추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딜라이텍스를 저희 반 아이들과 사용을 했을 때 좀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금방 배웠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좀 사용을 할 때 아이들이 생소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팅커캐드처럼 안내를 해주셔든지 아니면 동영상 같은 거 미리 공유를 해주시면 아이들 집에서 한 번씩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오면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운영의 묘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 1에서는, 이거 잘못 못한데요. 딜라이텍스라는 그런 메타버스 도구를 조금 실습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 자료를 넣어놔서 혹시 사용을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배워보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팅커캐드와 마찬가지로 미리 교사 회원을 가입을 해놓으셔야 돼요. 아이들 수업 시작하는데 회원 가입하고 있으면 이제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입을 해놓고 아이들에게도 안내를 해주셔가지고요. 이렇게 학급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공유를 해놓으시면 바로 수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만 사용해도 괜찮더라고요. 저희 반 학생은 지금 18명인데 30개까지 가능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미리 가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드로 학생들은 추가될 수 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아이들은 막 이것저것 누르면서 엄청 금방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팁들을 간단하게 넣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요, 공부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나만의 이제 친환경 도시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의 그런 미적인 거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무도 심고 개도 놓고 뭐 벤치도 놓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 도시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도시를 구성하는데 AI 어떻게 놓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스마트 하우스는 어떻게 만들고 여기에는 어떤 건물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조금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건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환경적으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구상한 다음에는 AI적인 기술 요소를 추가하는데요.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나 넣어놨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AI 기술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스마트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쓰레기 분리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안내 로봇 같은 AI가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어, 그 오브제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친구들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면 되는데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또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할 때는 지금 이렇게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 쓰레기 분리 기술은 어떻게 코스페이시스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질문을 아이들이 이제 하면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거든요. 교사가 도와줄 수도 있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것들도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손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8차신데요. 모두 함께 떠나는 VR 미래도시 여행이에요. 이 딜라이텍스 같은 경우에는 VR과 AR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VR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만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였는데요. 여기도 활동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별 VR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발표한 것들을 직접 VR로 체험할 수 있게. 활동 3에서는 피드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이 시간을 기다리고 좋아라 하더라고요. 발을 정말 동동동동 구르면서 있는데, 자기가 만든 그런 VR 기반의 그 친환경 도시를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데 되게 뿌듯해도 하고요. 또 다른 친구들이 궁금했는데, 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VR 끼는 거 자체만 해도 아이들이 엄청 설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흥분된 상태가 있어서 좀 가라앉히시면서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젝트 할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순서로 발표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구성 순서를 또 안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별로 VR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카드보드를 제시할 건데요. VR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옛날에 조금 거창한 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한 것을 준비를 했고요. 이걸 조립을 해야 되는데 조립 관련해서도 동영상을 넣어놨으니 아이들과 조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쉬는 시간에 틀어놓고 미리 조립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미리 조립을 할 때 애들아 이걸 미리 조립을 해놓으면 너희들이 VR 볼 시간이 훨씬 많아져. 더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어. 했더니 애들이 밖에 놀러 안 가고 열심히 조립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VR 공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이제 넣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도시를 이렇게 VR 공유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공유할 때는 저는 이 QR을 갖다가 이제 패들렛 같은 데 올릴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패들렛을 통해서 들어가서 공유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친구들 거 봤는데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이 궁금한지, 이거는 너무 멋있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개선점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활동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친구들이 준 피드백을 또 개선을 해서 나중에 수정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해준 거 이렇게 수정했더니 더 보기 좋다 이런 말을 4학년짜리가 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해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성형 AI를 통해서 다양하게 피드백을 또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어떤 점이 재미있었는지, 어떤 게 기억이 남는지, 또 다음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